21세기 대한민국에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잠실에 투표소 몇 군데만 그랬어 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뭐 속된 말로 깽판입니다. 6일 저녁 기준으로 경찰 추산 36,000명이 넘었었고요. 7일 오후 8시 기준으로 경찰 추산 38,7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대 거의 4만 명이 육박하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이틀 연속 주말 내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것도 경찰 추산으로 그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도 야, 이 상황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인지를 해서 김민석 총리도,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리고 청년들에게 존경심을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정작 청년들은요 총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선거제도가 잘 정립이 되어서, 그리고 또 참정권 훼손된 피해자들에게 이 참정권에 대한 것들이 잘 보상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이 투표가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의 목소리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해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현직 총학생 연합회 거기에 회장이에요.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만약에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요, 무결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식수용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구정물, 흙탕물 딱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물 누가 마십니까? 그래서 지금 잠실에 투표소 몇 군데만 그랬어 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선거는 무결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요. 네, 이 식수 탱크에 제가 비유를 한 것처럼 이것은 그냥 뭐 속된 말로 깽판입니다. 우리가 뭐 이 비유 오늘 뭐 이상한 비유 좀 많이 들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놀아드린다고 고스톱을 쳐요. 그럼 고스톱이 한 그림당 몇 장이 세트인 줄 아세요? 모르는 척 하시. 총 개수가 48장이에요? 아니에요? 한 그림당 4장이 세트예요. 근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고스톱을 치다가 마지막 딱 남았는데 3장 남았어. 이게 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 밑장 빼기 한 거네. 그러면 이 판을 어떻게 해요? 나가리죠. 나가리가 아니라 그건 진짜 안 되지. 그러니까 깽판이에요, 깽판. 아니 고스톱도 깽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를 재선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오늘도 방송에 나가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썰을 풀고 논평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막 파고드는데요. 그냥 이거는 깽판이고 재선거지 뭘 다른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들 논평을 하세요? 뭐 문제가 있는 지역만 재투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뭐를 뭐 그 구역만 해당 구역만 하고 이런 얘기 합니까? 그리고 총체적인 선관위에 지금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 지역만 그럴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또 문제점들.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김광일의 입에서 김광일 선생님께서 뭐 67곳 정도 60곳이 넘게 그렇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이제 투표까지 미뤄진 거는 투표까지 미뤄진 거가 이제 뭐 우리 송파 지역하고 이제 몇 개소가 있었대요. 지금 그 상황이요. 숫자가 정확히 어떤지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지금도 오락가락 계속 오락가락해. 지금도 오락가락해. 우리가 뭐라 얘기도 못 하겠다니까요. 정확한 수를 우리가 말 못 해요. 그리고 저는 문제가 없는 지역은 상관없지 않아라고 하기에는 유정복 현 시장님이죠. 이제 임기가 이제 7월 전에 만료가 되는데, 유정복 시장님도 어제 중대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인구수가 다른 2개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이
득표율이 똑같이 나오는 이 확률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단독 기사로 나오는 건요. 인천 송도 1동 2동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도 호남 그랬고 지역도.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금 단독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걸 다시 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직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뭐 민주당이나 뭐 청와대에서도 국조나 특검 다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사지 좀 뒤져봐야 되는 문제이고 빨리 후보들께서는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함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뭐 50개인지 60개인지 150개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예. 이 뭐 황당한 이 문제의 선거구 개수도 투표소 개수도 예. 저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본 투표를 하기 전에 이 네. 투표소에 투표 용지가 다 도착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투표 용지를 세 가지고 배달을 하는 사람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본투표 인원수를 선관위에서 어떻게 전달을 해줬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냐까지 생각을 해봐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면 전체 투표인단의 인구수 조사는 행안부가 하는 건데 도대체 몇 명이라고 인구수 조사를 한 거야까지도 궁금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앵커님? 예. 어디서부터 숫자가 잘못됐는지 합리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그걸 조사해야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체 재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의문이 파고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송파 지역에 하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하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네, 지금 저기 댓글에도요. 예. 이게 기사에 나온 걸로 저도 봤는데 네.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임명부에 1000명 누락됐다 이런 기사도 김영환 지금. 지사가 네. 공식적으로 조금 전에 밝혔어요. 그러니까 선거 임명부의 총 인구수가 몇 명인지 좀 궁금하다니까요. 그래서 네, 김영환 네네. 지사가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직접 했었는데 지금 부산도요.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2030이 모였대요. 부산시 네. 선관위에 550명이 모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서울에서는 이제 중앙 언론도 많고 이제 서울 특별시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보도가 집중적으로 많이 됐는데 예. 부산에서도 이거 투표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관위 규탄 대회를 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산 선관위 앞에서 네. 700여 명이 모였었고 그리고 또 부산 진구 서면 일대도 이거 집회 신고가 150명 돼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또 네. 배치가 됐었군요. 그렇죠. 부산에서도요. 예. 부산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산 진구 서면이라는 곳이 부산으로 치면 이제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이에요. 명동이죠. 예. 그래서 서면에서 모였다는 것은 제일 이제 이동 이제 인구가 많은 곳에서 모여서 예.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제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이 문제가 부산에서도 심각하다. 예. 부산도 역시 아주 이제 저기 지지율 차이가 득표율 차이가 아주 미미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전재수 후보 모두 다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재수는 전재수 나름대로 그리고 박형준 후보는 박형준 후보 나름대로 예.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치러져야 될 선거권의 보장,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 선거 자체가 무효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까지도 확대돼가지고 지금 선관위 규탄을 하고 있는 거고 나아가서 지금 예. 이게 이재명 정권에서는 아까 약간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 보니까는 제3자노법 그러니까 이게 마치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거의 이런 자기는 거더라고요. 이거 예. 해당 없는 것처럼 유체에 따라 화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젊은 청년들이 그런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뭐 감동적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본인 여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본인이 마치 책임 없는 것처럼 뭐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저 불은 빨리 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본인한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좀 두루뭉술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이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당사자입니다. 지금 이거를 내버려 두고 어디 간다고요?
해외 간다고요? 지금 해외 나갈 정신이 있습니까? 본인이 자리를 비우면요 정권 타도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나가 설마. 그렇죠. 저는 아니 세월호도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해가지고 정권 타도운동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이 예. 헌법을 유린한 이 상황, 참정권이 박탈된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남의 일인 것처럼 떠날 것이 아니라 예. 지금 공권력이 시민들을 또 그 강제 해산하다가 또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만약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더 생긴다 그러면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그때는 광화문과 청와대 앞으로 모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러면 이재명 산성 쌓을 겁니까? 저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고 움직이셔야 된다. 지금은 예. 나라를 비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니퍼 성님께서 대구도 엄청나게 모였습니다라고 맞아요. 해주셨고요. 하늘천사 부사님께서 저도 서면에 갔었습니다라고 하고요. 보수의 심장님께서 대구 대전 전국점입니다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아까 그런데 어떤 분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게 그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지역들 선관위에서 지금 어디가 정확하게 부족했다라고 몇 곳이다라고 이게 정확하게 정말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긴 있던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뭐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선거지 부족이 나왔던 지금 발표된 공식적으로 알려진 곳들을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나 국민의힘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렇죠. 점이 이건 또 왜 그럴까라는 퀘스천을 또 갖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구수 조사가 몇 명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왜냐면 본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들에서 본투표 부족 현상이 이제 투표지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면은 예. 그 지역의 인구수를 왜 제대로 파악을 안 했나? 사전 투표 도대체 몇 명에서 그 빼기를 어떻게 뺄셈을 했길래 이렇게 투표지가 부족하게 전달이 되었나? 예. 왜냐하면 저는 선관위의 해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이 예산을 따낼 때는 110% 정도 그러니까 투표지를 많이 만들겠다 한 가져갔다면서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전 국민이 다 투표한다라는 거에 플러스 10%까지 더 유령 투표가 뭐 없겠지만 예. 어쨌든 여유분 찢어질 거 온갖 경우 다 대비해서 물에 젖을 거 다 대비한 거 아닙니까? 예산은 그만큼 받았는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70%다라고 어떤 맘카페에서 그 7투표소 간 분이 도대체 몇 프로 해놓길래 이렇게 부족하냐 그랬더니 저희가 한 70% 정도 해놓습니다라고 원래 대체로는 하더니 70%가 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내기로. 또 이상하게 올해부터 바꿔가지고 뭐 50% 이렇게 최소 얘기를 50% 하더라고요. 이상 최소. 그 규정을 또 그렇게 또 바꿨어요. 최소 50% 변경했으니까. 이상으로 바꿨어요. 예, 근데 아. 제7투표소는 직접 세보니 뭐 49점 몇 프로였다. 그렇죠. 왜 계속 말이 다르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리브간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 그 앞으로는 마라톤처럼 달려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선착순 라고 50장 뭐 얘기하고 이러니까. 있는 그런 이게 지금 그래서 2028년 총선 투표권 사전 예약해야 되나 이런 글들이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다니까요. 오픈런 합니다. 오픈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투표가 부족했다고 투표용지 부족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50곳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지금 국회의원 또 47곳이라 가지고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50곳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곳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수가 우세한 지역. 여기는 호남이 한 군데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여기만 투표용지가 부족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서울도 그러니까 송파 그리고 인천도 송도 그렇죠. 인천도 송도 쪽이고 그다음에 대구는 뭐 당연히 전체가 다 보수가 유리했던 것이고요. 부산도 다 마찬가지죠. 부산도 보수가 전체가 유리한 곳이고 울산도 보수가 좀 유리한 곳이라고 합니다. 경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가 전부 다 희한하게 투표용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요. 보수가 투표소에 나왔을 때 좀 못 찍게 하려고 일부러 투표 없는데 죄송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려고 보수가 유리한 지역에 있는 투표용지를 좀 적게 준비했나? 아니면 원래 정상적으로 배급을 받았는데 그걸 싹 빼돌리고 일부러 없다고 그런 건가? 설마요? 일련 번호가 있는데? 그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고려 나오는 거예요. 자, 뭐냐? 젊은 세대 특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젊은 세대가 뭐에 가장 민감하냐?
공정. 공정이죠. 공정. 이건 조국 사태 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예. 입시 비리, 자녀 입시를 위해서 부모가 비리를 저지르는 거, 문서 위조하고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노가지고 전부 거래 나와가지고 결국은 정권까지 무너졌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낸 표가 또는 내가 찍었던 표가 내가 찍으려는 표가 이게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왜곡되거나 사라지거나 예. 아니 바뀌거나 하는 거에 대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 20, 30 세대가 예. 가만히 있지 않고 거리로 나온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잠실 주변에서도 재선거, 재선거라는 표현 외에 우리는 다른 표현을 정치적 구호를 쓰지 말자. 네. 일부 세력에서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쓸 때 부정선거 말고 재선거라는 표현을 씁시다. 그리고 성족이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번에는 하지 맙시다라고 지금 제안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과정은 여와 야 상관없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지금 저희에게 여러 어떻게 보면은 여야에 관계되어 있는 유튜버부터 국회의원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저희의 목소리는 분명히 중립지대로서의 올바른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어떤 이런 유튜버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중립지대적으로 이번 선거에 관해서 이게 선거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선관위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 부분에 있어 내 한 표가 정당하게 행사됐느냐 이 부분만 따져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좀 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좀 전에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그 이후에 예. 이 정청래 대표랑 만났대요. 예. 그럼 전에 만났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우리가 특검 주장하고 있다. 우리 오늘도 주장한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특검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래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특검을 여야가 공히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국힘 너네가 수용 입장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러면은 하겠다 우리도 이렇게. 그럼 이건 굉장히 쉽게 그럼 특검이 아유, 빨리 하자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일단 그런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특검을 수행해라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 다 특검법을 낼 것 같거든요. 네. 또 이런 식으로 그럼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네. 근데 각각 낼 것 같은데 예. 특검을 하자는 데서는 전체적으로 당 대표가 둘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네요. 특검이 진행될 것 같긴 합니다. 왜? 예. 지금 이게 정권 타도 운동으로 바뀔까봐 지금 굉장히 쫄아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럴 때 얘들도 빨리 우리가 해줄게 하는 거죠. 실체를 밝히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예. 이거를 미그적 된다 그러면 아까 말 정권 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를 비우는 요 사이에 더 큰일 생긴 것을 막기 위해서 야. 특검을 빨리 하자라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야, 우리가 예. 지난주에 사실 SBS 뉴스 언터스에서 드라마 야인 시대 네. 봤어요. 표용지 부족해도 그러면 국민들은 너네들 저 알지도 못할 거다 국민들. 맞아요, 그러면서 막 맞아요. 이마수 이게 예. 우리 최준용 씨가 이마수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탤런트.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마수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막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3.15 부정선거 나왔고 그 이후에 정권 타도 그쵸. 이 운동이 그쵸. 벌어지면서 4.19가 벌어지는 네네. 그런 상황들이 그건 SBS 뉴스 헌터스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만들게 얘기한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젊은 청년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국민의힘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조력을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네. 그리고 혹은 자유화혁신이나 아니면 전한길 씨가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여야 제 정파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정당하지 못한, 이 공정하지 못한 이 선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저희가 이 취재할 때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 하기가 어려운 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한테 뭐 하기가 제일 불편하고 어려워요. 맞아요. 예. 네. 아니 저 젊은 친구들이 아쉬울 게 지금 여야에 빚진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없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렇다고 무슨 뭐 저분들이 정치할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지금 청년들하고 제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뭐 예대 출신이거나 예술 쪽 종사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 입장 잘 안 밝혀요. 맞아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예. 이른바 진보 좌파라고 자기 하는 사람들만 맞아요. 이렇게 막 그러지 대체로 절대 피하는데 이번에는 다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미친 거 아닌가요가 다 똑같은 대답이었는데 와. 근데 이번에 딱 한예종에서도 저기 입장문이 나왔었어요. 네, 뭐 총학생회에서. 예, 광주로 예, 예. 옮긴다니까 화가 이제 많이 나 있었죠. 원래 그러니까 또 쉽게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서요, 선생님이라고 예. 하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는 이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예. 네, 왜냐면은 이번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 앞으로 투표지 부족하고 또 본투표율 맞아요. 올라가고 하면 저번에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넘어간다. 난리치면은 그 투표소만 다시 재선거 해줄게. 결과 나왔지만 니네들이 눈 가리고 모른 척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속칭 땜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재선거를 치를 만큼 이 민주주의가 오염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시각을 이 정부가 갖고 있는지를 심판을 하는다라고 보면 예. 이것이 저는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 나가고 국민들 앞에 소명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 정권의 존망이 달려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도련님 열사 만세희님께서 청년들이여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주장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이걸 세력화하려고 하는 네. 일부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폄훼하려고 하고 뭔가 오염시키려고 하는 외부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외부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SNS도 좀 여기 돌던데 네. 거기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현장에 부적절한 걸 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른바 이렇게 속된 말로 분탕질을 하려고 하는 분탕질을 사람들이 하려고 온 것 같은 예, 예, 의심이 예,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소매 속에서 긴 걸 들고 있는데 그게 소매 밖으로 나오니까 어허. 그게 보인 거예요. 그 들고 있는 그 대가리가 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방망이를 들고 왔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방망이 들고 왔었고 쌍절곤도 이제 그 사람 들고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정말 참 똑똑하고 이제 평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걸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사진을 찍었고 SNS 올리면서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금 누군가가 굉장히 부적절한 의도가 의심되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 와. 절대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우리 거기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SNS 올려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SNS 올라오는데 뭐라고요? 이 사람이 경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서 야구방망이를 그 경찰에 압수한 겁니다.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 있는 청년들이 이게 오염되는 거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어떤 외부의 불순한 의도에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끌려갖고 압수됐거든요. 그 가지고 있던 부적절한 물건들이 예,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이 시민들의 모임은 정말 역대 볼 수 없었던 K 시민 항거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총리가 막 뭐 K K. 민주주의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K 노이로제 있어. 자, 거기에 뭐만 하면 K를 갖다 아니 근데 붙여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재명인가? 아니 근데 김민석 총리가 저런 말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아니 그 시민들을 끌어내려고 처음에 예. 경찰들 어떻게 했습니까? 4인 1조로 해가지고 한 명씩 들고 맞아요. 나왔잖아요. 예. 그때 할아버지 들고 나온 영상도 지금 있었어요. 예,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약하고 빼빼 말랐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 사람이 한 명씩 무슨 실험실에 개구리 마냥 아주 흉측스러운 모습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부상당한 청년, 잠시 정신 잃은 청년도 나왔어요. 아니 시민들의 지팡이가 돼야 될 경찰이 시민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K 민주주의 얘기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이재명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거기에 숟가락 살짝 올려가지고 예. 물타기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위대를 사실 진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경찰들의 모습들이 과연 정상이었냐? 지금 잠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들 말고요. 이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 아까 어르신을 뭐 이렇게 바닥이 질질 끄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뭔가 이게 계속 얼굴도 가리는 듯한 그것도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많고 네. 과연 탄핵 집회 때도 경찰들이 그랬었던가? 그러니까 다른 집회들하고의 이 상황들하고 비교하는 사진들도 꽤 많이 올라오긴 해요. 네, 이렇게 얼굴을 싹 다 복면으로 가리고 이제 이름도 안 보이게끔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네. 복면을 하는데 마스크가 복면. 아니라 완전 복면이에요. 아예 이렇게 다 가려요. 다 가려요. 그 누가 누구지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상 보면 또 나오는데 어떤 예. 이제 할머니가 친구 만나러 이 앞에 왔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그 제지당하죠. 친구 나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그 할머니도.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언제 막았냐. 그냥 들어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처음에 왜 그 막았느냐 따지니까는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반말로 이제 좀 겁박을 주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선글라스도 벗고 예.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면 과연 시민들에게 그렇게 겁박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 앞에서 질서 뭐 유지 그런 거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그런 행태를 못 하게 하려 그러면요. 예. 선글라스 벗고 가면 다 벗어야 돼. 복면 다 벗어야 돼. 그래야지 시민들을 위해서 질서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인식을 하지. 그쵸. 저렇게 다 시커멓게 다 가리고 나왔는데 저게 어떻게 질서 유지하러 나온 사람입니까? 야. 겁박으로 나온 사람들이지.